자,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한정된 정말 정의의 이 관객분들을 또 모시고 이렇게 영화 보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게 영화는 극장에서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또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을 이제 두 번째 상영에서 또 두 번째 지부에서 또 뵙는데 또 어제 첫 상영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설레고 어떤 얘기 해주실지 너무 궁금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 역을 맡은 고승현입니다. 네, 올렸어요. 네. 저도 오늘 또 관객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다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 역을 맡은 정다은입니다. 저도 오늘 두 번째 GV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관객분들께서 벌써 질문들을 엄청 쏟아내고 계세요. 저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을 그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하셨을 때 이제 현대시대의 외로움을 정말 잘 담아낸 영화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하고 이제 만드시게 된 계기랑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좀 자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혼자서 살아보니까 되게 체질을 잘 맞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도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막 혼자 계속 살아야겠다. 이게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하루는 우연히 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정말 우연히 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걸리고 좀 눈물도 많이 나고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게 되게 잘 맞고 마냥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 안에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기가 어렵다, 온전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닫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뭐 혼술, 혼밥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로 혼자서 사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걸 굳이 나 혼밥했어, 혼술했어 하고 SNS에 인증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SNS 자체를 안 하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 혼자서 온전하게 잘 지내고 싶어 라는 욕망과 함께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랑 또 소통하고 싶고 고립감을 느끼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저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배우님 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또 작품인데요.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고 이 작품이 이제 아무래도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특히 이 진아를 이제 연기를 하실 때 그런 역이신데 그렇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또 많은 감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을 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그런 톤 같은 것들을 잡으실 때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 미묘한 감정선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무표정인 친구니까 약간 좀 더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 감정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편집본들 보면서 현장 편집본들 보면서 중간중간에 잘 잡아갔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진짜 영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나오시기 때문에 이 진짜 이 체력 소모나 막 이런 부분들 또 집중하실 때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이어갔던 영화는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 혼자 서니까 약간 조금 외롭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맨날 혼자 찍다가 다은 양이나 뭐 서현우 선배님이 이렇게 중간에 촬영장에 오시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현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혼자 살 수는 없다. 이것을 또 뭐 이렇게 이 영화 밖에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정다은 배우님이도 그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 여기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보통 옆에서 이 방해를 좀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의외로 굉장히 강단 있고 정말 그 할 얘기를 하는 그런 또 캐릭터고 이 수진의 또 진아의 이 변화에 또 어떤 굉장한 결정적인 계기가 또 되는 그런 역인데요. 또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방해가 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민폐도 되고 약간 진아한테 귀찮은 그런 존재?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에서 진아보다 부족한 면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좀 진아도 수진에게 얻어가는 게 있고 수진도 진아를 보면서 되게 멋있는 어른이다라고 생각하고 닮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연기했을 때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실제로 수진이가 진아한테 막 그러는 것처럼 저도 공승현 언니한테 엄청 언니 밥 먹었어요? 언니 뭐 했어요? 맨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 진짜 이렇게 가장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공간 활용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게 그 아파트에서 결국 진아가 방 하나만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 하나만 쓴 이유가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랑 조금 더 연결해서 그 아파트도 저희가 복도식으로 또 설정을 하셨던 그 이유까지 조금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진아의 설정상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복도식 아파트들 중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뭐 약간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진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아의 집이 원룸이면은 안 됐었거든요. 말씀하셨게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진아의 집을 진아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그런데 이 거실도 비워두고 다 모든 걸 방 안에 때려넣고 그 안에 지낸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아가 얼마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협소한지 얼마나 딱 갇혀있는 사람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룸보다는 좀 방 이외에 다른 공간들이 더 필요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뭐 설정상 20대 후반인 진아가 그런 집을 가지려면은 비싸잖아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진아가 복도가 있어야 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옆집 남자도 마주치게 되고, 저는 사실 이런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를 진아에게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찍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옆집 남자의 집 앞을 지나가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조금은 곁눈질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복도식 아파트를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랑 다 이제 완전히 단절돼서 개인적인 가장 개인적인 또 이렇게 삶을 추구하는 이 진아가 역설적이게 혹은 상징적이게 이 가장 뭐라 그러나요? 이 많은 사람과 타인과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이 콜센터에서 또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그 설정 자체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질문 주신 대로 그 설정과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이 취재나 뭐 이런 부분들 그 이 리얼리티 같은 부분들 어떻게 살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진짜 너무 잘하셔서 그 이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그 부분까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진아의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 가장 크게 잡았던 거는 진아가 바로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는 관심이 없고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공간이랑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원격 소통이라던가 아예 다른 뭐 드라마 속의 세계라던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절을 계속 하는 거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세계랑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콜센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콜센터라는 게 사실 감정노동으로 악명이 높잖아요. 요새 그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진아를 상상하면서 이 일을 굉장히 천직처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런 걸 하라고 하면은 저는 막 떨고 울고 상처받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상처도 안 받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진아는 좀 멀리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무시하기는 사실 어렵지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얼굴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한 명의 사람 하나의 관계로 대하지 않고 그냥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 그냥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진아라면은 좀 이런 콜센터 일을 그렇게 되게 무표정하면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취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실 주변에 콜센터 일 경험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 많더라고요. 저는 내가 요새 이런 영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면 다들 나 그 일 해봤어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사람을 구하고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대학생들이 방학 때 단기로 하거나 아니면 이직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잠깐 중간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런 감정노동의 괴로움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콜센터 관련된 취재한 뭐 다큐멘터리라던가 그런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 그냥 콜센터 알바 후기 이렇게만 쳐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임머신남, 여기 영화에서 보신 타임머신남이라던가 명세서 다 읽어달라고 하는 여자나 이런 캐릭터도 제가 혼자 생성해낸 게 아니고 그런 후기들의 실제로 경험담을 제가 보고 이거 가져와야겠다 이랬던 것도 꽤 많습니다. 어떠셨는지. 네, 콜센터 직원을 연기하기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감독님이 무표정은 유지하되 하이톤이어야 된다. 이랬는데 약간 하이톤을 내려면 조금 살짝 웃어야 되거든요. 네, 웃어야 되는데 최대한 그 표정을 빼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콜센터도 직접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장소 섭외가 안 돼서 네, 견학은 따로 못 가고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또 진짜 제 동생도 콜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 동생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질문도 주신 중에요.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감명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진이 그 수진이 처음 이제 그 한참 듣는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 뚜뚜 그 소리를 나중에 이제 진아도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진아는 이 일이 굉장히 천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하나의 관계로 취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수진이는 반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들을 자신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누가 심한 말 하면은 상처받고, 이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뚝뚝 한청을 자꾸 들린다라는 것도 그런 여파로 듣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실제로 경험담들을 들어보면은 집에 가서 잘 때 그게 그렇게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적응기에는. 근데 진아는 그 소리를 인식한 적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자기한테 자연스러운 일이고 굳이 그게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의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몰랐다가 이제 진아가 자신이 원래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계속 균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꾸 침범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아 원래 이런 소리가 났었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환청도 같이 옳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또 이제 그 정다운 배우님께 질문이 또 하셨는데요. 이게 뭐든 좀 서툴기만 하고 이런 사회 초년생의 역할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셨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그런 연기들 뭐 이런 거는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유튜브 보고서 또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어디에서 또 이렇게 약간 뭘 이렇게 받으신거나 영감을 받으신거나 그런 점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직 알바조차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 동생도 알바를 하고 제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알바도 하고 아니면 회사 같은데 신입 인턴으로도 일을 좀 하고 친구들 상황을 좀 봤을 때 다 수진이 같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적응도 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진이처럼 잘하고 싶고 막 의욕은 앞서는데 못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이게 진아는 콜센터 일을 했을 때 잘 해야 됐지만 수진이는 잘 못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연기를 했을 때 사실 언니처럼 막 공부를 해서 열심히 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대로 못하고 엉성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리고 질문은 아닌데요. 또 이게 감사항인데 그 굉장히 추천 수가 또 많아서 그만큼 지금 이제 같이 보신 관객분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로 이 홀로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이 지금 이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엔딩 있잖아요. 이제 TV를 끄고 커튼을 열게 되면서 그런 이제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바꾸고 홀로 사는 이 방법을 깨닫게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진짜 홀로 사는 것이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또 감독님이 의도를 또 하신 것이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 또 계기가 됐었던 게 이제 저희가 옆집에 새로운 남자가 오게 되면서 또 어떤 진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장면과 그 의미와 좀 마지막 장면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드렸던 거에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이제 진아의 집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진아는 다 차단하고 안방에 있고 심지어 커튼도 치고 이런 상태지만은 사실 항상 방에서 TV를 켜놔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TV마저도 꺼버리면은 이 방 안에는 암흑과 고요밖에 안 남는데 그럴 때 보이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가 아닐까, 진아가. 나는 완전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싶고 믿고 싶은데 그거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소음과 인공적인 불빛들, TV의 불빛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아가 항상 콘텐츠를 보면서 이어폰 끼고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그런 일환이고요. 그래서 외로우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엔딩에서 이제 TV도 끄고
커튼도 한번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내가 당장 여기 있는 공간이 어떤지,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한번 인식하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버스가 이제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진아는 자기가 있는 공간,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맨날 이거 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버스 타고 내리는 정류장 정도만 제대로 인식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카메라도 계속 앞쪽에서는 이제 버스 안을 벗어나지 않고 맨날 비슷비슷한 앵글로 계속 찍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진아가 지금 내가 무슨 버스를 타고 있고 이 버스가 어딜 지나가지? 이 밖에 풍경은 뭐지? 라고 그 순간 찰나찰나의 그런 순간들에 또 관심을 갖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도 이제 밖에서 버스에 달아가지고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아의 외부를 향한 호기심 어린 표정 위로 주변 풍경들이 차창에 비쳐서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모습을 카메라 밖에서 찍으면은 좀 더 희망적이고 뭔가 그런 엔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씬으로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아가 그 엄마가 쓰던 핸드폰을 그대로 못 지우고 엄마로 계속 쓰잖아요. 그 이유도 조금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좀 저는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제 그 진아가 그 수진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두 배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충돌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나는데. 그 보는 저희들도 감동이지만 또 연기하실 때도 그 순간에 굉장히 감동의 폭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랑도 맞닿아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작별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떠나니까 이 사람이랑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결돼 있고 그 사람과의 맺었던 기억들이나 이런 것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보내주면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한 것에 열려 있으면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훨씬 더 너그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작별 인사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피한다면은 사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저한테 중요해지는 것도 그만큼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엄마의 임종이라는 거를 좀 크게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원래는 혼자 살던 사람이고 부모님이 임종을 못 지킨다는 게 사실 좀 상상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진아는 그거에 대해서도 괜찮아, 나는 영향받지 않았어 라고 이제 애써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 핸드폰에 엄마를 못 지우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이제 수진이랑 하고 나면은 이제 엄마도 보내주면서 이 자리에 아빠가 와 있는데 아빠랑은 거리 좀 두고 지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생기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좀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을 찍을 때 약간 마지막에 진짜 정말 잘 작별 인사 어쨌든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진아가 한 단계 좀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근데 그 씬을 찍을 때 굉장히 오히려 편했어요. 저는 그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편했고 수진이랑도 그때 같이 직접 전화통화로 그 씬을 찍었는데 같이 하니까 약간 감정도 되게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씬 정말 무리 없이 저는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 100% 공감합니다. 네. 그때 언니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아마 장소도 방이 다른 방이고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 찍을 때 제가 통화하고 저 찍을 때 언니가 실제로 연기하는 것처럼 통화를 했는데 진짜 감정이 더 잘 오는 거예요. 사실 찍을 때 그 상대방이 말하는 통화 소리를 들으면서 연기하는 게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더 감정이 잘 올라왔던 것 같고 저도 제일 순탄하게 찍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 이렇게 딱 오는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때 꽤 초반부여서 사실은 우리 4회차 때인가 이렇게 좀 초반부여서 이렇게 중요한 씬을 이렇게 일찍 찍어도 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너무 집중을 배우 둘이 딱 하니까 스태프들도 뭔가 순간적으로 숨 딱 죽이고 이 모니터에 집중해 있는 느낌이 그 순간 받았었거든요. 그 좁은 집안에서.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어요. 그만큼 배우님들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체화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관련해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으세요. 이 영화를 정말 선택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 뭐 이런 것도 어떤 거가 있으셨는지. 저는 사실 감독님 보고 선택. 네. 감독님을 사실 이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되게 겁이 많았어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끌어 나가야 하고 섬세한 감정 연기가 필요하고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는 약간 뭔가 제 얼굴이랑 진아가 안 어울린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약간 제가 이목구비가 조금 뚜렷해서 그런지 이게 과연 이 진아의 무표정한 느낌이 잘 보여질까 고민을 했는데 감독님 만나서 그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또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다른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냥 제 첫 장편 영화기도 하고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잘해서 감독님 어깨에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잘 했나요? 모르겠네. 그쵸. 정말 너무 잘 되신 것 같죠? 네, 저희 그냥 이 타임에 좀 한 박수 나와야 될 타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당 배우님도 또 어떠셨는지요? 그 촬영을 시작하고 찍을 그 당시가 제가 19살 때여가지고 수진이가 딱 20살인 캐릭터다 보니까 되게 욕심 났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고 또 그냥 1차원적으로는 성인의 모습인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딱 1차원적으로 좋았고 그 후에 대본을 보고 감독님이랑도 이야기하고 또 촬영 전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리딩도 하고 그랬을 때 수진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 보고 그리고 또 리딩하고 촬영할 때마다 다 느낌이 달랐었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상상했던 수진이의 모습이 담긴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뒤에 아마 점점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영화 찍으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중에서 제일 빛난 게 캐스팅이 아니었을까. 제가 후회되는 선택도 있고 하지 말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캐스팅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흐뭇합니다. 네, 아까 이제 주제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조금 어쩌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들 중에 이 고독사한 옆집 남자 이제 유령을 보게 되잖아요. 그 장면의 의미도 조금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좀 시나리오 처음에 리뷰를 주변에 받으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귀신이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뭔가 공포물인가? 그랬는데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어떤 분은 좋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상해라고도 하셨는데 좀 인사 좀 해주지라는 장면이 일단은 제일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작별 인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진아는 사실 옆집 남자에 대해서 그 옆집 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만 알지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좀 진아는 옆집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진아가 이게 뭐지? 내가 옆집에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걸 몰랐어? 라는 미스테리한 감정들을 이제 귀신의 모습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약간 호러스러운 귀신이라는 소재를 같이 끌고 와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이 정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짧은 질문으로 그 타임머신 남자 사연이 이 2002년 월드컵으로 설정하신 이유 많은 분이 궁금해하셔갖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저보다 좀 10살 이상 어리신 분들은 사실 2002년 월드컵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어땠어? 라고 하면은 그 느낌하고 다 비슷하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특별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타임머신 남도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는 사실 헛소리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건데, 그만큼 누군가한테 가서 닿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좀 정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을 끌고 왔어요. 우리는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다 똑같은 옷 입고 나와갖고 얼싸안고 같이 막 놀았잖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타임머신 남한테만큼은 그 순간이 정말 그립고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을 좀 설정을 하면은 그걸 기억하는 많은 분들한테 훅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제 첫 번째 최초의 관객분들이신데요.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만나는 이 첫 번째 관객들의 이제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인사 말씀하고 이 작품도 공개 계획들 이후에 계획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관객들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질 때 어떤 작품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조금 많지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개봉 홍보를 좀 하자면은 저희 영화는 5월 19일에 개봉을 하고요. 이제 많이 보실 수 있게 이제 영화 실제로 보신 것보다 좀 더 많이 뻥튀기여서 좀 소문 좀 내주시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기를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해피엔딩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아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은 팀장님 같은 좀 삭막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팀장님 캐릭터도 만들었는데, 진아가 이거를 그대로 수진한테 물려주려다가 자기가 팀장한테 받은 것만큼 수진한테 물려주려다가 깨닫고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난 받지 않은 거를 누군가한테 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시고 공감하신다면 제가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5월 19일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저도 첫 장편 영화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여서 공승현에게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느낌도 나는구나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 훨훨 나셔야 하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5월 19일 혼자 사는 사람들 영화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전주에서 2번째 GV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전주에서 처음 이 영화를 본 거거든요. 저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5월 19일 잊지 말아야 될 날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요. 저희
그 계속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영화 또 개봉하면 한 번씩 또 더 봐주시는 거, 네, 그런 센스를 저희가 발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그리고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신 관객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퇴장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퇴장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